네, 다음 문제는 BOJ 128665번 평범한 배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꼭 최소 10분 정도는 풀이를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문제는 정말 유명한 냅색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제목 그대로 가방에 뭘 넣는 유형인데 이 유형은 막 가방이 아니라 막 포대기, 뭐 쌀포대 이런 걸로 막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DP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저 같은 경우 이 냅색 문제 유형을 보면 바로 DP라고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입출력 조건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선 입력으로 물건이 최대 100개가 나올 수 있고 무게가 10만, 그리고 무게 10만은 똑같고요. 그 다음 가치가 최대 1000까지 주어진대요. 그 다음 출력은 물건들의 가치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처음으로 대충 생각해 봤을 때 물건을 넣을 건지 아니면 안 넣을 건지 이렇게 완전 탐색으로 하면 이거는 2의 100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나와서 안 될 것 같고 물건마다 막 무게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가지고 막 수학적 아니면 뭐 그리디적으로 풀이도 뭔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해보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DP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코딩 테스트 정도 난이도에서만 되고 좀 어려워지면 이걸로도 안 되긴 해요. 아무튼 그럼 어떻게 이제 DP를 테이블을 만들고 점화식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DP 테이블의 메모리를 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보통 맥스, 그러니까 뭐 인트형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맥스 1000만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무게 최대 10만인 무게와 최대 1000인 가치를 잡는다고 하면 이거는 10만에 1000이 되면 1억이므로 이걸 DP 테이블로 잡을 순 없어요. 그러면 물건의 개수와 무게를 잡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10만에 100이니까 이거는 1000만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이걸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DP 테이블이 중복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메모리는 괜찮아도 이렇게 1000만이어도 DP 테이블이 1000만이 계속 수정이 돼요. 그럼 2000만, 3000만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중복으로 갱신이 되면 시간 초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무게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DP 테이블이 물건의 개수와 무게 K라고 했을 때 이 K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그러니까 이게 출력값이죠, 사실. 가치 합을 파악하도록 하면 무게는 계속, 그러니까 이 W 말하는 거예요. 이 W는 계속 양수니까 가장 큰 가치를 구할 때 여러 번 DP 테이블이 갱신되지 않아요. 물건을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간 이거보다 가치가 높게 가방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바로 점화식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DPIJ는 i번째 물건까지 넣을지 안 넣을지 고려를 했고 가방에 넣은 물건들의 무게가 총 J일 때 최대 가치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메모리와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선 n번째 물건까지 순회하면서 가방에 담을 건데
만약 i번째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는 경우 이 dpij는 넣지 않으므로 j는 그대로 되고 대신에 i번째 물건까지 고려한 셈이 되니까 i-1이 i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반면에 i번째 물건을 가방에 넣는 경우는 무게가 다르죠. 넣는 경우는 i번째 물건의 무게는 w의 i니까 이미 지금 넣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보면 i-1이 되고 그 다음 무게는 아직 w의 i가 안 들어갔으니까 j의 w의 i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는 dp 테이블은 사실 가치 합이니까 i번째 물건의 가치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vi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dp의 ij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이게 dp i의 j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이게 i고 이게 j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순회하면서 물건을 탐색하고요. 그 다음 가방의 무게는 최대 1부터 k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만약 가방의 무게가 물건 무게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가방의 무게가 3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5짜리 물건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크다면 넣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줘야 돼요. 이거는 i번째를 넣을 때는 일단 기존에 넣지 않을 때랑요, 그 다음 넣을 때 아까 말한 점화식처럼 한 단계 전에서 그 무게를 뺀 값, 최대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아예 안 넘을 수도 있으니까 s로 디폴트 값으로는 안 넣을 때를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 정답은 계속 i가 1부터 n까지 1부터 k까지 돌면서 최대값이 나오면 반드시 그게 정답일 거니까 정답을 계속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 나중에 정답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코딩 테스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니까 그래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BOJ 17070번 파이프 옮기기 1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삼성 A형 기출문제로 나왔었다고 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 탐색 문제로 삼성에서 나왔는데 DP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파이프의 모양은 총 3가지예요. 저는 이 모양들을 0, 1, 2라고 생각할게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 파이프의 모양은 그 이전 파이프의 모양에 따라 놓을 수 있는 모양도 있고 놓을 수 없는 모양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가로 파이프의 경우는 만약에 그 이전 파이프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가로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고, 그 이전 파이프가 가로로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2가지가 되고요.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로가 있는데 세로가 나올 수 없고, 세로는 세로끼리 아니면 대각선 세로끼리, 이렇게 총 2가지네요. 하지만 이 대각선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대각선의 경우는 세로가 나와도 되고 가로가 나와도 되고 대각선이 그대로 나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각선의 경우는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에 공간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은 다음과 같이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DP 테이블은 R, C칸에서 K번째 파이프 모양으로 끝나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이 가로, 1이 세로, 2가 대각선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R, C 공간이라고 했을 때 K가 0이라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파이프가. 이때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0번째는 여기 있는 파이프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R, C-1이라고 하면 이거는 끝이 0으로 끝나거나, 즉 가로로 끝나거나 대각선으로 끝나거나 이 두 경우만 가능하고요. 반대로 세로의 경우는 세로로 끝나거나 대각선으로 끝나거나 이 두 개입니다. 하지만 대각선의 경우는 0부터 2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대신에 마지막에 대각선을 넣으려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선 추가로 벽이 주어지는데요. 이 벽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DP 풀이는 파이프 옮기기 2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2라는 문제는 1 문제보다 입력 조건이 되게 큰데 그 문제도 DP를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6 SCPC 예선에 나온 징검다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문제이긴 한데 코딩 테스트에서 DP를 이런 유형으로 내는 거를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 순 없고 겨우겨우 찾아서 왔습니다. 참고로 SCPC 문제들은 이 코드그라운드라는 곳을 가면 여기에 프랙티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도 프랙티스 가서 징검다리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문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문제는 입력으로 NK, L이 주어지는데 N은 돌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K는 최대 이동 거리, 그리고 L은 지뢰가 놓여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 조건은 일단 K가 주어지면 최대 우리는 1부터 K칸을 이동할 수 있고요.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L개의 지뢰가 놓여있는 땅이 주어지는데 이 땅은 절대 밟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저격수라고 이상한 애가 한 명 주어지는데 얘는 연속으로 칸을 밟으면 쏴 죽여서 연속으로 밟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개의 돌이 있는데 두 칸씩 밟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5칸까지 가려면 하나, 4칸, 3칸, 1칸. 3칸이네. 네. 이런 식으로 5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n번째 돌을 밟으면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할 때 다리를 건너는 가지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DP로 풀리는데 이 DP의 IJ는 가장 최근 J칸 점프를 해서 I번째 돌로 도착한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이 최근에 J칸에 대한 기록을 해두는 이유는 다음에 J칸으로 점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PIJ가 있다고 했을 때 이 JX는 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칸이 1부터 K칸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DP의 5번째 돌에서 한 칸 이동이면 여기 있는 칸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칸 이동해서 왔을 수도 있고 2칸으로 왔을 수도 있고 3칸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칸으로 이동한 경우는 뺀다는 거죠. 따라서 x는 j이면 안 되고 대신 x는 1부터 k까지 쭉 순회하면서 여기 칸에 온 경우의 수를 모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자면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늘 해왔던 방식인데 1부터 n까지 돌을 확인하는데 일단 지뢰가 있으면 그 돌은 패스하고요. 아니라면 1부터 k칸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칸인데 k가 3이라고 해도 막 마이너스 1번째 칸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수가 됐을 때는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브레이크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고려해야 할 돌이 만약에 지뢰가 있으면 이것도 볼 필요 없으니까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i번째 칸을 j번째 j칸을 이동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i-j칸에서 점프해서 온 거예요. j칸을. 그러니까 i-j칸을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 psum이라는 부분 합 배열에 넣었고요. 거기서 i-j칸을 j칸을 이동해서 온 경우, 이 경우는 j칸을 뜨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 구할 때마다 부분합은 i칸에 대한 부분합은 모두 더해주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모듈러 연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연산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DP2 강의는 끝났고요. 저도 강의를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DP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 답입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바로 이해될 리도 없고, 저도 이걸 하면서 바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DP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 중에서도 좀 방금 설명해드린 LIS, LCS, 랩색 같은 문제들, 아니면 이렇게 징검다리 같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시면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볼 때 금방 유형 파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